말씀드리면 경북대학교에 작년에 조인한 김동선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학부에 조인했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리페어에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순진 연구 발표지만 제가 박사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 2010년에 박사를 받았고요. 2010년 박사를 받고 바로 이제 그 홍콩 과기대에서 포스닥 생활을 했고 2년 반 정도 포스닥 생활을 한 이후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5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로서 이제 학생들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퓨리어스 AI라는 MPU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좋은 기회가 닿아서 경북대학교에서 현재 컴퓨터학부,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이제 조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연구 주제는 오토메이티드 디버깅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제 중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리페어입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 리페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고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주제 다 프로그램 리페어 기술에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효과를 향상시키는, 그 프로그램 리페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픽스 패턴 마이닝을 자동화시키는 연구이고요. 프로그램 리페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리티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패턴 베이스드 프로그램 리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베이스드 프로그램 리페어는 뭐냐 설명을 드리면, 이제까지 개발된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통된 프로그램 수정 결과를 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먼하게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수정 기록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공통된 패턴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패턴에서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에디 스크립트, 프로그램 에디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는 픽스 템플릿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물론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제 새로운 버기 프로그램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적절한 픽스 템플릿, 픽스 패턴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이제 버그가 고쳐진 프로그램이겠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핵심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버기한 프로그램이 나타났을 때 그 버기한 프로그램의 적절한 픽스 패턴을 고른 다음에 그 적절한 위치에 픽스 패턴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 프로그램 픽스 패턴들을 자동으로 프로그램 픽스 패턴들을 마이닝하는 과정들은 자동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뉴얼 잡이 필요하고요. 매뉴얼 에포트가 필요한데 다행인 거는 이제 한번 패턴들을 찾아내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 픽스 패턴을 마이닝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픽스 패턴들을 자동으로 마이닝하는데 딥러닝을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2019년 실제 퍼블리시는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그 TSE의 Transactional Software Engineering에 발표가 된 논문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제 제 제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카이스트 유신 교수님도 같이 참여한 연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디펙트의 패턴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중한 거는 그 디펙트의 타입은 그래도 있는 게 굉장히 픽스 패턴 마이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디펙트 타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 툴, 보통 이제 한국말로 정적 분석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정적 분석기에서 알려주는 타입들에 대해서만 수집을 했습니다. 자바 쪽에서는 이제 파인드벅스나 PMD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페이스북이 만든 인퍼랑 구글이 만든 에어프론 같은 것도 있고 CPP 책도 많이 사용을 하죠. 거기서 이제 디파인된 여러 가지 디펙트 타입들에 대해서만 이제 프로그램 픽스 패턴들을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삼았을 때,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상을 삼아서 이제 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리비전 히스토리를 전부 다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리비전 히스토리를 스캔을 하면서 어떤 리비전 히스토리에 있는 여러 파일들의 그 파인드벅스 같은 정적 분석기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의 어느 위치에 이제 보통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불려지는데 이제 어떤 디펙트가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디펙트의 일종의 후보죠. 왜냐하면 이 디펙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이 정적 분석기가 false positive rate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alse positive가 아니고 실제 개발자가 인식하기에 이건 정말 디펙트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 리비전에서 다시 한번 정적 분석기를 돌려서 실제 그 디펙트가 없어진 케이스들을 전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 없어진 케이스는 개발자가 보기에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됐고요. 디펙트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실제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여러 프로그램 수정 기록들을 가지고 이 해당 디펙트 타입에 대해서 공통된 픽스 패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전부 다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리비전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음과 아까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 각각의 디펙트 타입에 대해서 공통된 수정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수정된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패턴 마이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픽스 패턴들을 또는 픽스 템플릿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실제 어프로치는 딥러닝은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디펙트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수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 프로그램 수정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수정된 위치를 보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diff를 사용을 하면 아니면 일반적인 텍스트 diff를 사용하면 어떤 라인이 없어졌고 어떤 라인이 추가되는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라인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고쳐지는지 사람을 쉽게 판단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추가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ST 트리에서 어떤 엘리먼트가 추가됐고 어떤 엘리먼트가 수정이 됐고 어떤 엘리먼트가 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ST를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검트리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검트리의 출력물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트리의 출력물도 결국은 트리인데, 그래서 어떤 노드가 변경이 됐고 어떤 노드가 추가가 됐고 어떤 노드가 이제 이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이제 제거가 되는지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오토 인코드를 결국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 인코드를 보통 이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벡터로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미지 대신에 체인지를 아까 보셨던 그런 트리 형태 체인지 구조를 플래티닝을 한번 합니다. 뭐 데이터에 시메트릭이 좀 사라지긴 하지만 플래티닝을 해서 텍스트처럼 만든 다음에 그 프로그램 체인지를 플래티닝 한 다음에 플래티닝한 결과를 이제 오토 인코더에 집어넣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저기 인코드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이 체인지가 벡터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저기 오토 인코더는 실제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 여기 이제 덴스 레이어에 있는 아웃 레이어 직전에 있는 덴스 레이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들이 다 벡터라이제이션 되면 그 체인지가 각 그 벡터 스페이스에 이제 매핑이 되겠죠. 그 매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공통된 픽스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엑스맨즈 알고리즘을 실제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공통된 픽스 패턴들을 찾게 됩니다. 픽스 패턴을 찾은 이후에 그걸 이제 픽스 템플릿 형태로 이제 약간의 매뉴얼 작업을 거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요. 실제로 이제 730개 정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30만 개 가까운 커밋들을 조사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올레이션들을 그러니까 디펙트를 찾아냈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고쳐진 디펙트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74개의 픽스 패턴을 찾아냈고요. 그 실제 픽스 패턴들을 전부 다 이제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실제 이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동화 시킨 결과를 각각의 프로젝트에
플래시 캐스트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래시 캐스트가 실제로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제 머지가 되고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메소드 네임 고치는 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할 때 보통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고 프레임워크를 갖다 쓰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소스 코드 내부에 있는 코드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내부에 있는 코드를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API에 있는 메소드 네임이나 파라미터 타입들만 보고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지, 어떤 기능을 할지를 이제 대충 파악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든 게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PI가 그런 의미로 이제 제공이 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메소드 네임 같은 게 실제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정확하게 대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 봐도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들이 이제 메소드 네이밍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올라오고 있고, GitHu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리팩토링이나 아니면 버그 픽스들이 이제 메소드 이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뭐냐면 이름이 잘못된 걸 찾고 그다음에 잘못된 이름을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를 추천해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익시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 전북대학 룩셈부르크에 있을 때 제가 연구한 내용이고, 이제 전북대학교 김수태 교수님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한 구현은 비슷한 이름을 갖게 되어 있다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스튜이션이고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목적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비슷한 이름을 갖게 되면 비슷한 동사를 갖게 되고요. 그 내용도 심지어 바디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름이 비슷한데 만약에 바디가 다르거나 죄송합니다. 바디가 비슷한데 이름이 다르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딥러닝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 팩토라이제이션해서 메소드나 메소드 이름 팩토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그거의 거리를 서로 측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메소드를 집어넣어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메소드 자체를, 그리고 메소드 이름을 팩토라이제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들이 전부 다 팩토라이제이션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그 각각의 어떤 메소드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름과 바디를 각각 팩토라이제이션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이름들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바디들을 본 다음에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유사한 것들이 서로 이제 유사한 것들이 교집합이 있으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컨시스턴트한 이름이구나. 메소드 네임이 이제 바디랑 네임이 컨시스턴트하구나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하나도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 새로운 이름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추천한 거는 이제 논문을 좀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제 유사도를 가지고 기반으로 추천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티지를 써서 이제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문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수의 자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총 430개의 자바 프로젝트를 수집을 해서 그다음 그 안에서 200만 개가 넘는 메소드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해본 거죠. 거기 이제 테스팅 실수를 쓰기 위해서 역시나 프로그램 체인지 히스토리를 전부 다 뒤진 다음에 그 메소드 이름만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리팩토링이 된 거죠. 이름만 리팩토링 된 경우를 찾아내서 그걸 테스트 셋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들은 인컨시스턴트한 조합이고 뒤에 것들은 컨시스턴트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들을 충분히 2,000개 이상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연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제안한 딥러닝 기반의 연구가 기존 연구 밑에 있는 결과가 이제 기존의 연구인데 네임 서제스천 기반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이제 맨 앞에 있는 보통 동사죠. 동사 메소드 이름을 동사만 비교를 했을 때는, 동사만 추천했을 때는 물론 이제 기존 연구보다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풀네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뒤에 목적어들까지 다 추천했을 경우에도 기존 연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 연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저희 기술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실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였죠, 실제로도.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10%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100개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10%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인컨시스턴트한 네임을 계속 찾아낸 다음에 100개가 될 때까지, 100개가 될 때까지 계속 찾아낸 다음에 그 100개를 전부 다 100개에 대해서 전부 다 새로운 네임을 찾아서 추천을 한 다음에 실제 플리시캐스트로 만들어서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기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에 대해서 100개 중에 거의 70%에 대해서 이거는 제대로 된 변경이다. 꼭 필요한 변경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머지 또는 억셉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새로운 메소드 이름들이 변형이 되었고요. 뭐 다른 이제 뭐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 자체는 제대로 저기 추천한 게 맞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프로젝트 컨벤션 때문에 못 고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리페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딥러닝을 적용을 해봤고요.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패턴 마이닝에 이제 딥러닝을 적용해서 결국 이제 오토 인코더긴 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적용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도모를 했고요.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름 짓는 문제, 불완전한 이름 또는 이제 불일치되는 인컨시스턴트한 이름들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내서 제안해 주는 것까지, 새로운 이름을 제안해 주는 것까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버그들을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이제 찾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데 연구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